조금 이제 정용 네네 이 부분은 정용국 대변인 얘기를 한번 네네 얘기해 그러시죠 보겠는데요. 그러시죠. 네. 지금 조리장 인터뷰와 관련해서 물으니까 당사자가 그만뒀기 때문에 네. 뭐 확인되지 않는다 네, 그랬나요? 확인 안 해봤답니다. 확인 안 해봤다 그랬나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그냥 청와대 그만두면은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청와대 근무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어떤 의도에서 인터뷰했는지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대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 확인도 안 해봤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격 미달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뭘까요 그게? 타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네. 모래속에 머리를 쳐박고 나는 안전해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청와대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올림머리 해준 미용사 네. 그 원장 자매가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 들어갔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오전에는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얘기 오전에 들어온 적이 없으면은 그날 어떻게 들어왔고 누굴 만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발랑 발표한 거는 오전에 들어온 적이 없다 이거 발표했고요. 지난번에 간호사 문제 간호사가 청와대로 출장 갔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성형 의혹과 관련해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간호사가 출장 온 적은 없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근 간호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간호장교가.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어떤 의문이 제기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얘기한 것만 딱 부분만 해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겁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 네. 머리 쳐박고 난 다음에 아하. 우리는 안전해 하고 자기 네. 만족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 변호사님 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청와대가 홈페이지 언론 보도나 오류를 잡기 위해서 또 의혹을 정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네. 그 코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팩트를 좋아하는 청와대가 이 엄청난 영향을 이 파장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인터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봤대요. 그 이유가 지금 당사자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올해 7월달에 그만뒀다 지금 이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 안 하겠다.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그 브리핑도 사실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와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청와대를 떠난 후에도 어렵지 않게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확인을 못한 것인지 일부러 안 한 것인지 모르겠고요. 또 이게 청와대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팩스다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잘 안 맞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시간대도 네. 잘 안 맞기 때문에 과연 그게 팩트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저렇게 게시할 정도면은 저게 틀렸을 경우에는 청와대가 그동안 했던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한 신빙성은 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 야당이나 네. 아니면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금 청와대에서 밝힌 저 내용 자체에 대한 검증 네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의혹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 네네. 이건 정말 팩트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네. 청와대 전체의 어떤 검증 시스템이나 청와대 전체의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런 그 신뢰성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전 청와대 조리장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1인분만 낸답니다. 대통령이 늘 혼자 식사한다는 뜻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혼자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분이다. 지방 출장이 있어도 식사는 대체로 혼자 하길 원했다. 그래서 대부분 차에서 먹을 수 있는 유부초밥과 샌드위치 같은 걸 준비하곤 했다. 송 의원님, 대통령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참모들한테 그 어떤 기자회견 자리였나요? 대면 보고가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본 거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지근거리에서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대통령 경선을 할 때에 네.
김문수 후보가 그 당시 이제 예비 후보가 네네. 혼자서 선녀처럼 생각하고 사는 데서 내려오라라고 네.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박 대통령의 성장 배경을 보면은 10살 때부터 사실은 궁중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대통령 되시고 난 후에도 사람을 만나는 이 모든 통로들을 거의 다 스스로 다 차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50년 이상 생각이 딱 굳어진 거예요.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I'm something different야. From you, from all of you. 모든 다른 사람하고 난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네. 생활 속에 굳어지고 사고 속에서 굳어졌기 때문에 식사 혼자 하는 게 편하다는 게 좋은 것보다 편할 거예요, 이분은. 네. 왜냐하면은 아래 사람들 아직도 네. 이분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래 사람들이야. 네. 아래 사람들하고 감히 내가 동급화 된다는 건 싫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조카들 데려와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조카들 재롱 보고 청와대 와서 식사 좀 하라 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왜 친인척을 청와대까지 끌어들고 이상한 짓 하냐 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안 하시잖아요. 혼자가 편하다는 건 나는 진짜 somewhere up there예요. 저 네. 높은 어디인가 혼자라는 사고가 네. 너무 굳어지셔가지고 이러신 네. 거예요. 지금 황 소장님, 예. 이 조리장의 인터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최순실이 관저로 들어와도 다 함께 밥을 먹는 일은 없었답니다. 최순실 따로, 문고리 3인방 따로, 각자 따로따로 식사를 해서 이거 정리하는 시간만 해도 오후, 그러니까 밤 10시나 11시에 이제 업무가 끝난다는 얘기죠. 그때 다 먹은 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혼밥을 갖다가 좋아하니까 그 대통령의 척근이나 대통령의 또 뭐 문고리 3인방 최순실도 혼밥을 즐겨하는 그 뭐 혼밥족들끼리의 만남입니까? 그건 저는 이 조리장이 이야기한 부분이요. 네. 저는 믿기지가 않고요. 네. 최순실이 청와대로 들어온 것은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거 외에 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최순실이 때로는 전화로 박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면서 네. 권력의 생리라는 게요. 네. 항상 눈 근처에서 보여서 얼쩡얼쩡거려야 그다음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최순실 같은 어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대면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간 최순실한테 대해온 부분을 보면 최순실이 청와대 들어가서 만나자 하는데 도저히 거부할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굳이 무슨 3인방과 최순실 둘을 엮어서 밥도 따로 먹었다라는 이런 에피소드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네. 그다음에 김밥 싸달라 해서 싸줬다. 네.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말이 사실적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한 네. 일종의 그 어떤 플롯, 즉 네. 구성 장치에 불과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정권 초에 들어갔다는 이 말도요.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비서진이나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까지 내가 최순실에게 뭐 홍보나 연설문 등의 도움을 받고 했다. 네. 나는 대통령의 말과 일맥상통하기 위해서 정권 초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일요일 날 갔다라는 부분은 최순실이 필요하면 시도 때도 없이 갔겠지. 무슨 일요일 날 갔겠습니까? 일요일 날 갔다라는 이야기는 일요일 날은 대통령이 공무를 보는 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에 대통령이 지인을 만나서 설사 이야기를 했다 한들 네.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보이려고 아. 그렇게 말을 했다 이래 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보면요. 네. 이 조리사의 이야기는 네. 기획되어진 인터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오히려 기획되어져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형국에서 청와대를 약간 두둔해 줄 수 있는,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될 수도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런 해석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하나의 그 어떤 한 사람의 발언을 놓고 지금 이쪽에서 해석해보고 저쪽에서 해석해보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방금 전에는 이 반대편에서 해석했다면 또 저는 정반대편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네네. 싶은데요. 우리 과거 이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한테 집에서 상을 내올 때 네. 독상을 차려 드리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식사라는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식사의 의미가 아니고 네. 일종의 식사라는 행위가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것과 서로 떨어져서 밥을 먹는 것 자체는 서로 간의 권력관계에서 서열이 매겨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같이 한꺼번에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대등한 관계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런 관계에서 서열을 매기고 권력을 나누고 싶었다면 따로따로 식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요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게 식사의 예절입니다. 네. 식사할 때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지 많이 배웁니다. 네.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식사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 관계를 맺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네.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한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나 정치인들도 식사 정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식사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네. 사회관계를 식사를 통해서 맺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네. 뒤집어 놓고 말하면 박 대통령이 그만큼 고립된 생활을 했고 정치를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와도 맞닿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리장의 인터뷰, 물론 앞서 황 소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게 기획된 인터뷰일 수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만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이 조리장이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최순실 씨는 항상 일본식 샤브찜 요리인 스키야키를 먹었다. 집에 갈 때쯤 꼭 김밥을 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몇 번 밖에서 사다 줬는데 질린다고 직접 싸라고 해서 직접 두세 줄씩 김밥을 싸줬답니다. 그리고요, 또 얘기가 이겁니다. 임기 초에 이영선 전 청와대 이 부속실 행정관이 매주 일요일마다 최 씨를 픽업해서 프리패스로 들어왔다. 최 씨를 중심으로 최 씨와 문고리 3인방이 배석해서 회의를 연다. 최순실 씨만 방문하면 미리 관저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고리 3인방이 먼저 기다리고 있대요. 최 씨가 이들 3명을 데리고 회의까지 열었답니다. 박 대통령은 처음엔 잠시 들렀다 나가거나 아예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손 변호사님, 네. 이 인터뷰를 보니까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차은택 씨가 그랬잖아요. 네.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동정부라고 공동정부라는 했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사실 참 귀로 듣고도 믿기 싫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선출된 그런 그 정당성이 있는 권력자인 대통령인 그런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인정도 받지 않고 영원히 이제 그 인정받을 수 없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이게 공동정부라고 한다면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그런 표현인데 네. 더욱 놀랍게도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진실된 거 아니냐, 이 표현이 정말 사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아닌 자들이 대통령처럼 행세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또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이제 그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네. 금방 나가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아예 참석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동안에 뭐 이건 좀 더 앞서 나가는 걱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주요한 국가의 그런 정책 결정이 혹시라도 거기에서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네. 또한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그로 인해서 이익 얻은 측면도 있지만 불리하게 손해를 본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정말 선출된 권력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야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대체 그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손해나 혼란들, 불이익들을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느냐, 네.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네. 앞으로도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국가적인 정책적인 결정이 어느 경위에서 어느 경로로 누가 결정한 것이냐 이 네. 부분을 꼭 파헤쳐가지고 문제가 네.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을 하나도 이제 빠지지 않게 네.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잠시 들렀다 나가거나 아예 처음부터 자리에 없던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 이 문고리 3인방은 직함이 총무비서관, 부속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인데 그러면 이 4명이 모여서 드라마 받겠어요? 드라마 받겠습니까? 지금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앞쪽 부분이 뭐 조리장이 기획에 의해서 했던,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면 자기가 나오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걸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했던 최순실의 행포에 대해서 아니 꼬아서 했던 간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마지막에 최순실이가
오면은 문고리 3인방이 기다리고 앉았다가 같이 앉아가 회의했다는 말은 거의 100%라고 믿는 이유가 네. 이 세 사람들이 최순실하고 앉아가지고 진짜 주요 인사 문제를 다루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네. 어제 안봉근 비서관이 네. 국정조사에 나오라 하는데 그 나가 얘기하는 건 내 자녀 교육에 별로 도움 안 돼. 크게 상처 줄 것 같으니까 나 그거 나가기 싫어. 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도저히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쩌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그만큼 그 사고가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네. 내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무슨 인사나 중요한 일을 거의 다 결정하다시피 한 역할에 가까운 일을 했는데 네. 라는 게 꽂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황 소장님, 네네. 근데요, 이 조리사가 밥을 만들어주면 들고 가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따로 있어요. 관저 안에도요. 네네. 아마 최순실이 여기 비서관 데리고 회의를 했으면 식당 테이블 위에 앉아서 회의하지는 않았고 아마 관저 안에도 뭐 회의실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리사가 이 내막을 대통령이 처음에는 잠깐 나타났다가 그 뒤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또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주방 안에만 있을 조리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청와대에서요. 조리사가 막 활보하고 다니고 아무리 조리사라도 청와대 조리사라도 관저를 활보하고 다니고 방마다 문 열어보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대충 뭐 한두 번 지나가듯 봤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정황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 3인방들이 아마 강남에 뭐 이 중국집에서도 이렇게 정윤회 등과 자주 회동을 했다라는 네. 그 찌라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3인방이 정윤회나 최순실한테 보고를 하려 그러면 네. 굳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 네. 밖으로 나와가지고 최순실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이나 네. 식당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그런 구설수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최순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대통령을 뵈러 들어간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리사가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자체가요. 정말 웃기는 일이고 네. 더 나아가서 뭐 이 말을 100%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 3인방이 문고리 3인방이라는 게 정권 초부터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위세가 대단했는데 이 대단한 사람들을 다 주무른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거라면 한마디로 최순실이 완전히 국정을 농단했다, 들었다 놨다 했다, 인사도 좌우했다. 이 3인방이 인사 좌우했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최순실이 있다 하면 일요일도 너네들 와, 내 청와대 갈 거니까. 그래서 일요일도 쉬지 않고 청와대에 갔다 하면 이거야말로 최순실이 그야 최고의 실세였다.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네. 말이 맞는 거죠. 손 변호사님, 그래서 중요한 게요.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인터뷰를.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했다면 이런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터뷰를 했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죄를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이 보도를 갑자기 봤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이 없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그 확인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만약 죄를 물을 네. 수는 있어요? 글쎄요, 이거 자체가 어떤 뭐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지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네. 그런데 이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혹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확인을 해서 그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네. 해명을 한다 해도 그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게 또 제대로 또 국민들에게 또 납득이 되지는 않을 측면이 있어 보이기 네.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탄핵 관련해 가지고 내일이면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그 의결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는 여유가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그동안 이미 청와대의 기능 자체가 일정 부분 마비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안타까운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이제 2시 11분이잖아요. 오늘 이제 본회가 열려가지고 탄핵안이 이제 국회 보고가 됩니다. 오늘 본회 보고가 되고 24시간 지난 내일 이제 9일이죠.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이 들어가는데요. 잠시 뒤에 본회의가 시작되면 그 보고되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네. 말씀, 네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리장의 얘기를 사실로 믿는다면 두 가지 장면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요. 네. 첫 번째 장면은 박근혜 대통령 2차 담화 때 얘기였습니다. 네. 2차 담화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이 정황이 그랬었죠. 맞죠. 네네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최순실이 지금 왕래해서 거기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요것만 먼저 두고요. 또 네. 하나의 장면은 뭐냐면요. 네네.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였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서 거기에서 회의를 했다. 네. 최순실하고 정윤회가 같이 회의를 주재하고 들락날락했지만 최순실이 모든 것들을 문고리 3인방한테 지시를 하고 네. 회의를 주관을 했다. 네. 박 대통령은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그때 얘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얘기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리장 A 씨가 얘기한 게 아들 3명을 데리고 이들 네. 문고리 3인방을 데리고 네네. 회의까지 열었다고 얘기를 했다. 잠시 네. 박근혜 대통령은 들렀다가 나갔다. 네. 아예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거의 얘기가 패턴이 비슷하네요. 네. 아기가 딱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존에 얘기했던 두 가지 사실과 비춰봤을 네네. 때 그렇게 크게 기존 얘기하고 이렇게 네. 어긋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네.